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경계에 흐르다입니다. 자,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최진석 교수님으로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국 흑룡강 대학교를 거쳐 북경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현재 퇴직하시고 건명원 원장과 섬진강 인문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쓴 저서로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 장자철학, 중국사상 명강의,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금방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체득은 언뜻 생각하면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포기해 버리려 할 것 같지만 삶을 오히려 튼튼하게 붙들어둔다는 것을 사람을 바람직한 일보다는 자기가 바라고 좋아하는 일에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금방 죽는다고 서너 번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날 하루는 덜 째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긍이 갑니다. 나 자신을 번잡하고 부산스러운 곳에 두는 일을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함량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익숙한 자신을 떠나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일이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던 이념과 신념이 결부된 시간의 문제가 되면 한없이 불안해져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저자는 고독은 그 고독을 자초할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라야 고독 자체로 현현한다고 합니다. 강제된 고독은 그저 불편함이나 고통일 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고독을 즐기려고 해야겠습니다. 자, 모든 창조는 이 두려움을 가벼이 건너뛴 사람의 목이라고 합니다. 건너뛰면서 스스로를 갈등 구조 속으로 귀양 보냅니다. 이 힘을 가진 자는 따뜻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란 공자의 말이 이런 뜻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읽기 과정에는 반드시 쓰기의 활동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들어오는 일은 나가기 위해서고 나가는 일은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거나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한다면 생명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읽기와 쓰기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쓰기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야 읽기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생명이 되었던 물방울이 긴 여정 속에 승천하여 다시 지상에 강림하듯 이 하강과 상승을 하나의 사건으로 품은 물방울만이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계에 서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그 사람을 고도로 예민하게 유지해주고 그 예민성이 경계가 연속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자는 경계에 있으라고 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폭과 능력은 딱 거기에 멈춥니다. 세계 흐름에 반응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그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자가 됩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패배자가 되더라도 신념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깊게 박힌 말뚝 같거나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오히려 사람의 왕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자, 용기가 없으면 더 나은 곳으로 건너가려는 모험심이 사라져 현상을 지키는 기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방송은 시청률에 빠져 생기를 잃고 대학은 취업률에 빠져 길을 잃습니다. 고등학교는 진학률에 빠져 청춘들을 고사시킵니다. 공부만 계속 시키는 거죠. 결국 진정한 승리가 어렵습니다.
더 나은 곳에 새롭게 살고 싶으면 더 모험적이고 무모하고 과감하고 거칠어야 합니다. 저자는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서라고 합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유튜브에 여러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이 검소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검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선 먹고 입는 일을 소박하게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비싼 옷을 안 입고 좋은 음식 안 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자, 비싼 옷과 좋은 음식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자신의 중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원심력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근본에는 중력 속성이 있습니다. 원심력을 타고 자신의 근본을 이탈하는 욕망을 중심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절제하는 태도가 바로 검소함입니다. 절제를 통해서만 인간은 균형을 갖춘 존재가 되는데 이 균형의 유지라는 것이 인간 품격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자,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삽니다.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만을 담당하고 삽니다. 그것을 직업에서 직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행위 결과에 따라 성숙해 갑니다. 당연히 모든 행위는 사실 수행이며 거기서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은 특정한 역할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당연한 이치로 인간은 직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적인 존재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비 정신인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인격적 태도로 대하느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기능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전인격적 태도는 자신이 맡은 일을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서 거기에서 온 마음을 두고 불편함과 수고를 받아들여 조그마한 확장성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의 역할을 하나의 수행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통해 자아가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지속적인 각성을 하고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대립된 두 명 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을 택하면서 상대방에도 그러기를 은연중에 강요합니다. 한쪽을 택한 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순수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극단 근본주의는 다 이런 곳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두 면을 동시에 장악하거나 두 면 사이 경계에 처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인식이나 진보적인 삶은 구현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다가 저것에만 빠지는 것을 부정이 고체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속 부정을 통해 부정을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한쪽을 택하면 과거에 박히고 경계에 서면 미래로 열린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목을 그래서 경계에 흐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보여주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책입니다. 자, 한쪽을 택하면 이념화되기 쉽고 경계에 서면 생산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존경받는 수많은 고전 가운데 어느 한 권이라도 자신 이외의 누구처럼 살다가 나온 것이 있겠는가? 플라톤 자신처럼 살다가 결국은 국가론을 남겼고 노자도 공자도 다 각자 자기 자신만으로 살다가 도덕경과 논어를 남겼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래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저자는 위대한 고전들은 다 자기 자신처럼 산 사람들이 남긴 결과라는 것을, 그렇다면 위대함은 다 자기 자신으로만 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전을 생산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만 살았는데 고전을 존중하는 자는 그 고전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위인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이 미래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진화는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실존전 상황을 자극제로 삼아 과거와의 투쟁을 감행하여 과격한 각성을 도출해야 합니다. 단어가 투쟁, 각성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이 이른바 반성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탄력을 받아 튀어나가려면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반성은 과거와의 벌이는 전면적인 투쟁입니다. 반성은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스스로 와신당담의 시간을 갖게 하고요. 반성은 그동안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합니다. 자, 중국의 덩샤오핑도 마오쩌둥의 극단적 이념성을 버리고 검든지 희든지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면서 철저히 이익에만 집중했습니다. 큰 성취가 이루어지는 토대는 결국 명분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자, 명분은 순수하고 이익은 잡스럽습니다. 당연히 통치자는 스스로를 더럽히고 욕보이더라도 국민들을 깨끗하고 명예롭게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기를 순수하고 명예롭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잡스러운 손에 그 명예와 순수를 담아 국민에게 쥐어주려는 존재입니다. 자, 옛날에도 통치자들이 자신을 아주 비루한 언어로 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치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명분을 공유하던 정치적 동지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고독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